프리랜서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크몽 프리랜서 클럽을 소개합니다. 프리랜서 클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프리랜서를 위한 성장 커뮤니티입니다. 오직 크몽 프리랜서 클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멤버십 특별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리랜서 클럽은 하나, 매달 다른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둘, 프리랜서 라이프 매거진 디어프리를 통해 일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셋, 각종 제휴 혜택을 통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프리랜서 클럽에서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요. 프리랜서 클럽의 강연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강연이 끝난 이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 날 문자로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강연자님의 추가 답변을 크몽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클럽 3월 강연 주제는 엔잡입니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없어진 요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유튜버, 블로거, 강사 등 엔잡러로 살아가고 있는 욜디쌤님을 모시고 엔잡을 시작할 수 있는 4단계 법칙을 알아보려 합니다. 나만의 능력을 살려 엔잡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 더 많은 수익을 만드는 엔잡러가 되고 싶으신 분 함께 해주세요. 그럼 프리랜서 클럽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잡러 욜디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저를 엔잡러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직장인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직장인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직장 일을 같이 하면서 여러 다양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엔잡러 중 하나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4월 달이 되면 2년 차가 됩니다. 두 번째 직업은 강사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엔잡러 강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다양한 분야의 강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은 작가입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출판될 책을 지금 열심히 집필 중이고요. 지금 크몽에도 제 전자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은 제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사이트에는 제가 그동안 여러 강의를 했지만 컴퓨터 기초 강의를 중점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강의들을 풍성하게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00만 유튜버가 되는 방법, 그리고 베스트셀러 책에 끼어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100만 유튜버도 아니고요. 베스트셀러가 돼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는 엔잡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제가 본격적으로 엔잡러의 주제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제 전자책의 첫 페이지에 있는 엔잡러가 시작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회사 건물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쪼이고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출근 체크를 하고 회사 근처 내과에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 자신이 너무 짠하게 느껴졌는데요. 심장이 쪼이듯이 아프고 숨도 못 쉬고 곧 죽을 것만 같은데도 출근 체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렇지만 출근 체크를 하고 근처 내과에 가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초음파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까지 다 찍었어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검사 결과를 들으니 다 정상인 거예요. 어디 하나 나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어요. 분명히 나는 아팠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새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나요?
정말 씁쓸하게 대답을 하고 진통제를 받아서 병원에서 나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통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그때는 내과가 아니라 정신과를 가야 하나. 이렇게 저는 병원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직장이 내가 수익을 위해서 계속 다닐 수 있는 회사일까?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제가 몸이 아프면서까지 이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다른 직장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지 그 외의 것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직을 준비하게 되면 자격증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관련 점수를 더 따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또 면접을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당장 이 직장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 직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제 친남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나, 유튜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튜브를 보면 정말 다른 일을 다양하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어? 이걸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그럼 채널 2개만 나에게 추천해봐. 내가 한번 봐볼게.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그 당시에 2개의 채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신사임당 채널이고요. 하나는 허대리님 채널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봤어요. 그러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아니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튜버에서 돈을 준다고? 약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와 똑같이 2년 전에 저의 직장 생활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이직을 생각하는데 그 이직의 단계가 너무 괴롭다거나 그리고 나에게 어떤 능력인지 몰라서 선뜻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엔잡러가 되기 위해서 나만의 능력을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엔잡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일을 여러 개 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미 엔잡러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투잡이나 쓰리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신문 배달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나서 대리운전을 하면 쓰리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여러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랬다면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을 것이고 그분들이 투잡하세요, 쓰리잡하세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셨던 분들은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을 충분히 얻을 수는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엔잡러가 다시 유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엔잡러의 개념이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 만족스럽고 여유 있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것보다 나는 요즘에 엔잡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일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아마 엔잡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유체를 수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관입니다. 그 관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엔잡러를 하고 있을 때 이 파이프라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관에 내가
이 관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자연스럽게 계속 흐르듯이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 끊임없이 뭔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투잡과 엔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의 투잡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엔잡은 적은 시간, 적은 노동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엔잡 하는 것이겠죠? 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강사도 하고 있고, 작가도 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카카오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며, 그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다른 도움을 받는 분이 있나요?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분이 있다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주시는 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합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던 건 저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컴퓨터 기초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 기초 강의를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건 쉽죠. 왜냐하면 벌써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연습도 했고 내용도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강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모으게 되고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책으로 쓰는 건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게 되면 다양한 디자인이나 뭔가 툴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디자인 툴, 프리미어라든지 이미지 편집하는 툴을 충분히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유튜브에 강의도 했고 또 다른 오프라인에서 강의한 것과 그리고 책으로 제가 충분히 다듬고 만들어진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제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을 하나씩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렇게 흐르듯이 진행이 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튜브를 처음에 영상을 편집할 때 총 10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강사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반인 5시간이 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쓰게 되면 3시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점점 많은 일을 하게 되지만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엔잡러가 되게 되면 적은 시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시간적 여유는 많아지는 대신에 부가적인 수익은 더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요즘에 엔잡러 유행인 것도 알겠고요.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거 중요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만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서 시작조차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시작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영상도 보고 책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본 바 4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만의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만의 특별한 능력, 주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을 하면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컴퓨터 기초 강의를 해서 이렇게 엔잡러가 되었지만 컴퓨터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관련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무언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시기보다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찾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제가 찾아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이 잘하는 것 그리고 즐거운 것 세 가지만 대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결국에는 바로 대답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번뜩 생각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즐거운 것이나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생각도 해보고 심지어 잘 정리된 글로 써본 적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능력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엄청 어필을 하시면서 쭉 길게 글을 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여러분 잘하는 것,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것 세 개만 말씀해 보세요 했을 때 말씀을 못하는 이유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입사하고 싶은 그 회사의 인재상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이게 있더라도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이러하다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해서 점수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공부하고 닦아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즐거워서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건 여러분 본인을 정말 심도 있게 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기식 또는 이 회사에 맞추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엔잡러가 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혼자 하게 돼요. 혼자 하게 되고 결정도 내가 하게 되고 모든 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면 이런 결정이나 무언가를 해나갈 때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휘청이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엔잡러가 꼭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것, 즐거운 것, 장점, 그리고 경험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만 보고 여러분만 느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이런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잘하는 것도 내 기준에 나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적으면 돼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적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잘하는 걸 적고 싶은데 정작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조금 잘 다룬다고 생각했지만 이 컴퓨터 분야에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심지어 일을 오래 했던 경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애초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절대 쓸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봤을 때 거창한 취미나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사소한 것,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몰입할 수 있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 이런 부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장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쓰라고 하면 쓸 게 없어요. 제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그거 잘한다. 너는 이런 거 정말 잘 정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칭찬들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너무 흘려들여서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카톡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약간 어이없어 할 수도 있어요. 뜬금없이 뭘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씩 툭툭 던져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보다 남의 장점을 생각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야? 이렇게 하면서도 반드시 여러분의 장점을 하나씩 꼭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입니다.
경험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교육을 받은 적 있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실제로 유튜브의 주제를 정할 당시에 어떻게 이것들을 뽑아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4가지가 제가 유튜브 주제를 찾을 당시에 뽑아냈던 저의 능력들입니다. 자, 보시면 나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문서를 만들 수 있다. 나는 남들에게 무언가 알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누나는 PPT 잘 만들잖아. 나는 대학교 때 영상 편집 수업을 들어본 적 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쵸? 오히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훨씬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기준으로 세웠을 때 이런 것들을 잘하고 즐거워하고 장점이고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엔잡러가 되었고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을 의식해서 남들을 보여주기 위한 나의 소개서를 쓰지 마시고 나만의 뭔가를 찾아낸다. 나의 깊숙이 뭔가 숨겨진 것을 찾아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꼭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나를 알아야 나만의 경쟁력 있는 주제를 정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엔잡러의 시작입니다. 자, 2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 능력을 이렇게 쭉 적어 보셨는데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로 바꾸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앞에 두고 나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이런 거 잘하고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경험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단순히 잘한다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정보로 바꾸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네? 나한테 유용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결제를 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한 정보로 바꾸는 방법 제가 저를 예시로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첫 번째 능력은 나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문서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죠. 저는 컴퓨터를 잘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문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문서를 만드는 정보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저의 능력은 나는 남들에게 무언가 알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정보로 바꾸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창한 정보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남에게 무엇이든 쉽게 알려주는 노하우처럼 가볍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누나는 PPT 잘 만들잖아. 이렇게 저의 능력을 친남동생이 알려준 거예요. 이 능력을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동생이 공대생이거든요. 그래서 PPT를 전혀 못 만듭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흰 종이에 까만 글씨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줘봐, 누나가 좀 고쳐줄게 하고 고쳐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생은 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동생에게 필요한 뭔가를 주었거든요. 발표 자료를 멋지게 만들어서 줬어요. 그러니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PPT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PPT를 어떻게 하면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드는지 그런 노하우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밋밋한 디자인에서 그래도 조금 더 꾸며진 PPT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대학교 때 영상 편집 수업을 들어본 적 있다. 이 능력은 저는 영상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고 고쳤습니다. 사실 영상 편집 수업을 듣기는 했지만 정말 가볍게 교양 형식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능력으로 썼다는 건 제가 능력을 이렇게 쓸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기준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보로 바꾸게 되면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능력을 쭉 쓰신 다음에 정보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거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정보로 뭔가 바꾸셨다면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주고받고 사고파는 여러 플랫폼이 있죠. 유튜브도 있고 크몽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능력을 사고팔고 있어요. 그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낸 정보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좌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전자책 클래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좌절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과연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검색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전문가도 많고 저보다 일찍 많은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을 따라가기에는 이분들과 동등하게 돈을 벌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3단계 어떤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의 수준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엑셀 강의가 하나 있어요. 그 강의를 어떤 한 사람은 와 진짜 멋지다. 이 강의를 보고 내가 배워서 나도 멋진 엑셀 문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 강의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배우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좀 더 쉬운 강의가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를 첫 번째 분은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에도 맞고 내가 만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분은 이 강의를 선택하실까요? 아니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족했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분은 이 강의가 있고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리뷰도 많고 탄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 능력 수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하거나 돈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강의가 있어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다르고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제로 한 뭔가 정보가 이미 많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보를 정하고 수준을 정하는 것까지만 하시고 바로 뭔가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 선택하기인데요. 이 대상을 정하게 되면 그 사람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뭔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야. 나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야. 이렇게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여러분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나이도 있고 성별도 있고 직업도 있고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별로 생각을 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너무 많고 직업도 너무 다양하고 지역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범위 안에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로 할 것인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대상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기준을 내가 처음부터 세우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들 이미 크몽이나 여러 채널에서 주제를 검색해서 그것들을 살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은 어떤 강의를 했나? 이렇게 보시면서 그 강의만 보시기보다는 리뷰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강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대략적인 강의나 능력에 대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나 리뷰,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에 맞는 내가 주고자 하는 정보에 맞는 대상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쭉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제 유튜브 주제를 뽑아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능력을 뽑아냈습니다. 사실 더 많은 걸 썼겠죠. 4가지 즐거운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걸 썼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4가지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중에서 꼭 하나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는 내가 잘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건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그때는 강의도 별로 없고 전자책도 별로 없고 영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하는 능력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너무나도 쉬웠지만 요즘에는 너무 정보가 많죠. 그래서 하나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능력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조합할 수 있다면 조합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능력을 2가지를 뽑아냈는데요. 나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이 능력과 2번째, 나는 남들에게 무언가 알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2가지를 뽑아내고 이 능력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정보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 문서를 만드는 방법, 쉽게 알려주는 노하우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서를 만드는 방법보다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범위를 더 줄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능력을 정보로 뽑아냈고요. 그리고 수준을 컴퓨터 입문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일을 할 때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고 문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루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잘 사용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랑 또 다른 강의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아주 고급의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데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준을 고려해서 컴퓨터 입문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대상은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가 2020년 4월이었어요. 우리나라에 2020년 1월에 엄청 코로나가 확 퍼졌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요. 지원금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층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도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결제를 해서 빠르게 살 수 있었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기도 하셨고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앱으로 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도 어려움을 느끼셔서 은행을 가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뉴스 기사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50대 이상으로 한 컴맹 탈출을 위한 컴퓨터 강의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정해놓고도 고민이 많았어요. 유튜브에 그대로 컴맹 탈출 또는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강의라고 치면 정말 많은 영상이 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생각한 고생도 너무 생각이 나고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영상들 말고 내 영상을 보게끔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하나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뭔가 전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전략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내가 전략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된 책들이나 영상들을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를 정하기까지의 그것들을 보시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꼭 저렇게 촬영을 해야 됐을까? 나라면 이렇게 더 풀어나갔을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또 리뷰나 댓글을 보시면 대부분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어요. 라든지 제가 그래서 컴퓨터 기초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 쭉 찾아보고 리뷰나 댓글을 봤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너무 컴맹 탈출 강의라고 하는데 이거 보고 컴맹 탈출할 수 있어? 너무 어려운데 나는 못 따라하겠다. 너무 빠르다. 이런 피드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친절한 컴퓨터 강의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함을 붙이면서 저는 컴맹 탈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심지어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컴맹 탈출 강의라고 들어보면 대부분 바로 뭔가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클릭도 모르고 더블 클릭도 구분하지 못하시는데 강사들은 그냥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강의를 하기 전에 전원을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우스를 쥐는 법, 그리고 클릭이 뭔지, 더블 클릭이 뭔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영상을 보고 실망을 하고 만족을 못 하셨던 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약간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강의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더 신뢰하시고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강의를 잘한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거창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영상을 봤을 때 느끼는 아쉬움이나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리뷰를 보고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의 뭔가를 만들 때 추가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특별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1단계부터 4단계를 거치면서 나만의 특별한 능력을 끄집어내서 주제까지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두 가지 반응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와,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두근거린다. 나 지금 당장 뭔가 해볼 거야. 그런데 반면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한참 동안은 이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다음 날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저는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악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그렇게 해서 엔잡러 됐나 보다, 그렇게 해서 돈 벌었나 보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년 전에 그렇게 괴로웠던 시절에 제가 이렇게 주제 찾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힘들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또 화를 마구 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 나는 엔잡러 당장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다른 현실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갑자기 엔잡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거나 나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하거나 이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사실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엔잡러가 바로 되기보다는 나의 부캐를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엔잡러는 어쨌든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부터 엔잡러야 이렇게 하고 시작해도 수익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지속을 해야 하는데 엔잡러를 목표로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포기하거나 지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캐는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이 부캐 자체는 나를 표현하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엔잡러보다는 나는 어떤 것도 해보고 어떤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다양한 나의 부캐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여러분의 첫 번째 엔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정해지고 시작할 거리가 생겼다면 당장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될까? 이걸 해서 될까? 고민을 하고 실패할까? 걱정하시다 보면 정작 시작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여러분 발을 내딛고 시작을 하셔야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항상 성공일 수만은 없습니다. 실패를 겪을 수도 있는데요. 남들이 저를 봤을 때 상당히 그냥 수월하게 넘어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유튜브 하고 강사도 하고 책도 자연스럽게 쓰고 뭐 그냥 흐르는 대로 잘 운이 좋았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처음에 할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워서 미치겠어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만둘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편집을 했는데도 구독자가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 수업이 다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강사 시작했는데 오프라인 수업이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 강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반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런칭을 했는데 그 플랫폼 회사가 사업을 접게 돼서 또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패를 꽤 많이 겪었어요. 이 고비고비마다 힘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실패에서 그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실패 속에서 저는 영상 편집하면서 영상 편집하는 능력도 괴롭지만 길러졌고요. 그리고 구독자는 왜 안 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프라인 수업이 막 취소되면서 오프라인이 안 된다면 온라인 수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런칭하게 되었고, 저의 최근의 마지막 고비는 잘 사용하던 교육 플랫폼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다른 플랫폼을 찾아서 옮겨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는 열흘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옮길 때는 정말 하루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실패를 통해서 얻는 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조금 수월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실 때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주저하지 마시고 나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얻는 거 있어. 이런 생각으로 마구마구 여러 개 실패해 보시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이 영상이 끝나면 이 포스트잇에 4가지를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구절을 적어 놓으셔도 돼요. 그 구절을 적어 놓으시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잊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생각이 또 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을 하다가도 내가 잘하는 거 이거 잘하고 있지 이러면서 머리를 땅 치는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 나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제 얘기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연 잘 들으셨나요? 저는 프리랜서 클럽의 강연을 기획하고 있는 크몽의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율디쌤을 모시고 선택이 아닌 필수, 엔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작정 엔잡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먼저 생각해보고 또 이 나의 능력을 구체적인 정보로 치환해보고 또 객관화해보는 일, 이 대상을 선정해서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일, 결과적으로는 이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강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에 엔잡에 대해서 프리랜서 클럽 멤버분들에게 궁금하셨던 점들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율디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업을 하면서 엔잡을 하는 일과 또 퇴사를 하고 엔잡러가 되는 거는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율디쌤님은 본업을 유지하시면서 엔잡을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에너지 분배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직장이랑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너무 힘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직장에서 8시간이 묶여있고 앞뒤로 출근 시간 빼고 여러 가지 일을 그 사이사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잡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즐거운 거 잘하는 거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일을 할 때보다 이 시간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쪼개서 힘들게 일을 해도 그 시간들을 좀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또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수익을 위해 해야 하는 일과 수익은 적지만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 중인 분이 계신가 봐요.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야 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엔잡러가 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수익을 위해서 나는 직장을 다녀야 했지만 너무 직장이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적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사실 놓치고 싶지가 않잖아요. 수익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수익이 창출되는 직장은 우선은 유지를 하세요. 유지를 하시고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캐도 생기고 그 여러 부캐 중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엔잡러가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엔잡의 수익이 월급이랑 비슷해지거나 또는 월급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런 시점이 오면 저처럼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수익도 많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신다면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캐도 만들고 여러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그래 엔잡러가 되니까 당장 본업을 그만둬야겠어 이런 생각은 되게 위험할 수 있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로 수익을 얻었을 때 이게 본업보다 좀 더 수익이 많아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야겠네요. 네, 왜냐면 당장 내가 엔잡러가 되기 위해서 수익이 나는 직업을 그만두게 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익이 없어지면 사람이 상당히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지면서 내가 좀 더 이 일에 더 노력할 수 있고 힘을 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엔잡을 더 유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심취해서 그만두시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나의 수익도 잡고 이게 다른 것들을 좀 찾아나가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율지쌤이 엔잡러로서의 삶을 살기 전이랑 그 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달라졌던 부분이 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거 너무 부러운데. 네, 제가 직장을 막 불만족했던 게 직장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도 없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일, 뭐 주어진 일은 해야 되고 이것들을 억지로 하다 보니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지만 또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화병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날 일을 하면서 항상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엔잡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선택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한 선택이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올라온다기보다는 지금은 그래 조금 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잡러 전에 저의 삶은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엔잡러가 되면서 좀 평온해지고 화가 많이 내려가고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일을 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 같은 일인데 분명히 이 강연을 이제 보시고 엔잡러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은데 추천할 만한 책이나 영상 콘텐츠가 있을까요? 제가 책 한 권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게리 바이너척의 스타트업 3개월 뒤에 당신이 기필코 묻게 될 299가지입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뭔가 내가 스스로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스타트업을 하고 나서 내 일의 규모가 커지고 언젠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회사를 크게 꾸렸을 때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뒷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뭔가 사람들이랑 협업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뭔가 회사의 규모가 커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혼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와닿지 않고 어려웠는데 또 제가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다양한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나서 다시 이 책을 읽으니까
이제는 그 첫 번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감흥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건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만의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계마다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업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이랑 같이 협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을 늘려가면서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한 번 보면서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뭔가 엔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엔잡을 준비할 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막연하게 뭔가 목표를 세운다기보다는 단계별로 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그 단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엔잡을 하면서도 그런 스케줄 관리라던가 이런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율디쌤님은 뭔가 그 스케줄 관리를 하시는 비법이 있는지 추천할 만한 혹시 좋은 툴이 있는지 또 어떤 분이 여쭤보셨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직장과 엔잡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때는 일정 관리가 상당히 잘 됐어요. 왜냐면 직장이 고정돼서 일을 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가 상당히 잘 됐는데 제가 작년 6월에 퇴사를 하고 나서 시간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많아졌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바다에 던져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찾은 것이 저는 일단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딱 요일을 정해놔요. 요일도 정하고 시간을 아예 정해놔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반드시 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일은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나머지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강연을 온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이제 쪼개서 넣어서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말 다양한 툴들을 많이 써봤어요. 구글 캘린더도 써보고 네이버 캘린더도 써보고 노션도 써보고 드라이브도 써보고 모든 걸 써봤는데 근데 저는 제 스케줄 관리를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네네. 쓴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이건 또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런 툴들을 다 지웠고요. 결국에 저에게 또 잘 맞는 건 다이어리에 손으로 쓰는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뭔가 여러분 이 툴이 좋아요, 이거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걸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써보시다 보면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냥 이제 선택해서 쓰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막 약간 착각이라고 할까요? 뭔가 엔잡러가 돼서 네.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나는 그냥 내가 원할 때만 일을 하고 뭔가 적게 일하고 일해도 수입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율디쌤님의 말을 들으니까 엔잡러이더라도 뭔가 되게 꼭 해야 되는 업무 리스트를 딱 짜고 맞아요. 그 구체적으로 이 일정에 이 업무는 꼭 마친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툴 같은 경우에는 뭐 노션, 구글 이런 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결국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네. 툴을 찾아서 본인만의 스케줄 관리법을 만드는 게 네, 맞아요. 스케줄 관리에는 정답이 없다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좀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전자책이나 강연으로 부수입을 얻으려면 뭔가 이거를 구매하는 소비자나 유저가 보기에 전문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조금 네임드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런 저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을지
사실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전문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전문성도 없는데 저를 찾아주는 사람도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4단계로 주제를 정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정보로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이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국 저를 전문성 있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남들에게 필요한 정보로 바꿔서 그 사람한테 일단 주어져야 돼요. 주어져야 이 사람이 저의 팬이 되고 그것들이 쌓여야 네임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지만 뭐 다른 채널이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그냥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좀 지속적으로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이 준 뭔가의 정보에 감동을 하거나 뭔가 느낀 바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또 수익으로 연결되고 여러분의 엔잡러의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키워드는 꾸준함. 네.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꾸준히 하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엄청 큰 욕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전문성을 남들이 알아봐 주는 일은 나의 꾸준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네, 정확합니다.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율지쌤님은 되게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 중이신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 각 채널의 장단점이나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목적에 따른 활용 방법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채널을 꼭 어떤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정보와 대상을 고려했을 때 정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유튜브 채널을 선택했던 이유는 대상이 50대예요. 50대면은 블로그도 사실 좀 접근이 멀고요. 인스타는 더 멀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은 사실 유튜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한 대상은 정말 다양할 거잖아요. 20대일 수도 있고 뭐 30대일 수도 있고 20대라면 인스타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 채널을 이용하시면 되고 각 채널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 능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모아서 내 능력을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람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유튜브는 이미 모여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렇게 나를 알리는 데는 좋지만 단점으로 들자면 다들 다 아시다시피 영상 편집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 저는 이 유튜브를 가장 제 주제와 대상에 맞기 때문에 열심히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카오 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매일매일 열심히 하진 않아요, 사실. 제가 이 모든 걸 열심히 하면 저도 과부하가 오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진 않지만 홍보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는 저에 대한 뭐 정보를 좀 더 준다거나 그리고 인스타에서는 뭔가 사람을 더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놓으면 관련된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를 하고 DM을 보내기도 하고 소통을 하는 장으로는 인스타를 쓰고 이렇게 저는 제 주제에 맞춰서 좀 세분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각 채널이 뭔가 특징이 뚜렷하고 네. 사용하는 타겟도 또 뚜렷하기 네. 때문에 나의 능력을 정보로 치환해서 결국에는 어떤 타겟에게 어필할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 네. 이 타겟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채널 혹은 제 전문성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네.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다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엔잡러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네. 어쨌든 쌓아가야 되잖아요. 셀프 브랜딩도 해야 되고 율지쌤님은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시나요? 저는 제 가장 큰 포트폴리오는 그냥 유튜브 채널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서 편집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쌓아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튜브만 포트폴리오로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 채널의 주제 자체가 컴퓨터 강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강의를 하거나 다른 주제에 뭔가 제가 활동을 했을 때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대상들도 저에게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컴퓨터 기초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크몽의 강의를 한 걸 막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분들이 갑자기 이건 또 뭐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제와 다른 뭔가를 올리기에는 유튜브가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래, 유튜브에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다 넣어서 영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블로그에다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낀 점 그리고 내가 활동한 것들을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게 되면 홍보도 좀 자연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강연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실 때 유튜브만 보고 결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유튜브도 봤고 블로그도 봤고 인스타도 봤는데 이러한 일들도 더 하실 수 있고 다양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모든 담아서 그냥 블로그에다 다 정리를 하시면 홍보도 되고 나의 포트폴리오도 쌓이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다양한 채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어쨌든 그 채널이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네. 대신에 한 채널에만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순 없으니까 네. 다 약간 다양한 채널로도 확장을 해서 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가고 네. 나아가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것이 네. 필요하겠네요.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해서 나만 갖고 있으면 나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 어쨌든 날마다 만나게 되는 동료가 있는데 엔잡을 하시면서 일을 그만두시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동료는 사실은 이제는 없는 편이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외로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제가 초반에 이런 외로움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엔잡을 하시는 분도 없지만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저처럼 일을 직장에서 오래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전 직장은 강사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만나도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약간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만나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커뮤니티도 사실 그때 생각은 했었어요. 내가 커뮤니티 가입을 해서 사람들을 좀 더 만나볼까 했는데 제 성향과 또 맞지 않고 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일단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강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분이랑 소통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게 하나 두 개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 또 다 알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초반에는 조금 외로울 수 있지만 그거는 극복이 가능하다. 인스타로도 충분히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활동하면서 충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지금 외로움을 느끼시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엔잡러이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관계가 있는 반면에 네. 엔잡러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관계가 네. 생기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율지쌤이 엔잡러로서 가장 보람있고 또 이 엔잡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런 보람을 많이 느껴요. 댓글을 보면 사실 연령대가 되게 많으세요. 막 70대, 80대 분들도 댓글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댓글을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인정해줄까? 이런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보람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엔잡러를 하게 되면 성과가 상당히 빨리 보여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바로 뭔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바로 댓글이 달린다든지 그런 피드백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는 성취감을 또 많이 느끼고
거기서 부정적인 뭐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제가 납득할 수 있고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저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율디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엔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또 이렇게 엔잡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마무리 멘트 하고 저희 강연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저처럼 제 2년 전처럼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작은 느낌이 오셨다면 바로 또 실행에 옮겨보기도 하시고 실패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부캐도 찾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와 같이 엔잡러가 돼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누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